나는 그날 삼촌의 목을 칼로 그어 혈관이 터지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 칼은 내 손에 쥔 펜이었고 그 혈관은 회사의 미래였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복수는 서두르면 맛이 없으니까. 그 순간 삼촌의 미소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고 나는 맹세했다. 이 배신의 대가는 가족의 피로 갚아야 한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그 고층 빌딩 안에서라면 더 그렇다. 나는 그곳에서 15년을 보냈다. 아침 6시에 출근해 자정에 퇴근하는 일상이 내 삶의 전부였다. 삼촌의 회사, 한강그룹은 내 피와 땀으로 자랐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한 나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삼촌의 오른팔, 아니, 그의 그림자였다. 삼촌은 내 아버지의 동생으로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나를 걷어 키웠다. 민준아,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거야. 내 헌신이 보상받을 테니 그 말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회사는 삼촌의 야망으로 시작된 중소기업이었다. IT 솔루션과 부동산 개발을 주력으로 10년 만에 상장 직전까지 성장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고 만들어냈다.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심지어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역할까지. 직원들은 나를 그림자 CEO라고 불렀다. 삼촌은 웃으며 민준이가 없으면 이 회사는 안 돼라고 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가족이란 이런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이사회 회의실.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이는 오후 3시. 삼촌이 서류를 던지듯 테이블에 놓았다. 오늘 발표할 게 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나는 기대했다. 드디어 내 차례인가? 상장 후 CEO 자리가 내 몫일 터였다. 삼촌의 아들, 재현이는 아직 대학생이었다. 해외 유학 중에 파티와 클럽으로 시간을 때우는 녀석. 경험. 그 녀석한테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새로운 CEO를 선포한다. 한강그룹의 미래를 이끌 젊은 리더, 이재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재현이. 그 애송이가? 삼촌의 눈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재현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올 거야. 민준이 내 덕에 회사가 안정됐으니 이제 재현이의 차례다. 너는 부사장으로 재현이를 보좌해. 보좌. 그 단어가 내 뇌를 꿰뚫었다. 15년의 헌신이 삼촌의 피부치 한 명 때문에 물거품이 됐다. 재현이는 경험 없는 애송이였다. 삼촌의 선택은 논리도 공정도 없었다. 그냥 혈육의 이기심. 나는 미소를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느라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회의 후 나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앞에서 토할 것 같았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흘렀다. 왜 나일까? 아버지의 죽음 후 삼촌은 나를 가족이라고 불렀다. 크리스마스에, 설날에, 내 생일에. 민준아, 너 없인 안 돼. 그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 나는 도구였다. 회사를 키운 도구, 이제 쓸모없어진 도구는 버려지는 법이다. 그날 밤, 나는 재현이의 SNS를 뒤졌다. 유학생활, 파티 사진, 명품 시계 자랑. 그 녀석은 회사를 알지도 못했다. 삼촌의 선택은 재현이를 위한 선물이었고 나에겐 독이었다. 분노가 증오로 변했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어떻게? 회사를 부술까? 삼촌을 파멸시킬까? 아니, 그건 너무 쉽다. 복수는 공정해야 한다. 삼촌이 내게 준 고통만큼 천천히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 다음 날 나는 부사장 직함으로 출근했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민준 선배님, 왜요? 이게 무슨, 나는 웃었다. 새 시대예요. 재현 사장님을 믿어요.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재현이를 이용하자. 그 녀석을 CEO 자리에 앉힌 삼촌의 오만을 그 녀석의 무능으로 드러내자. 나는 재현이의 멘토가 될 터였다. 겉으로는, 안으로는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재현이는 돌아왔다. 공항에서 삼촌이 직접 마중 나갔고 나는 뒤에서 지켜봤다. 아빠, 이게 다 뭐야? CEO. 진짜, 재현이의 웃음소리가 역겹게 들렸다. 그날 저녁, 환영 파티.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나는 재현이 옆에 앉아 술을 따랐다. 재현 사장님, 축하해요. 제가 도울게요. 재현이는 취해서 형, 고마워. 나 무섭네, 이거, 라고 중얼거렸다. 형.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다. 적이었다. 파티 후, 나는 재현이의 약점을 파악했다. 돈, 여자, 명예. 그 녀석은 회사를 장난감으로 볼 터였다. 나는 그걸 이용할 계획이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 대형 부동산 개발. 나는 재현이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해외 트렌드처럼 VR 투어 도입하세요. 재현이는 눈을 반짝였다. 좋아, 형이 내가 세팅해. 나는 세팅했다. 하지만 데이터는 조작됐다. 시장 분석을 미묘하게 왜곡해 프로젝트가 과대평가되도록. 재현이는 그걸 보고서로 올렸다. 이사회에서 박수쳤다. 하지만 2달 후 시장이 무너졌다. 코로나 후유증과 금리 인상. 프로젝트는 적자 폭발. 재현이는 당황했다. 형, 이게 왜 이래? 나는 어깨를 두드렸다. 경험의 문제예요. 제가 도울게요. 삼촌의 시선이 변했다. 실망. 그게 시작이었다. 내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분노는 밤마다 나를 삼켰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노려보며 삼촌의 얼굴을 상상했다. 그 미소, 그 배신. 왜 재현이일까? 질문은 끝이 없었다. 삼촌은 내 아버지의 동생이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삼촌은 장례식장에서 울었다. 형, 미안해. 민준이를 내가 키울게. 그 후 나는 삼촌 집에서 살았다. 고등학교, 대학, 직장. 모든 걸 삼촌 덕에 얻었다. 아니, 내가 벌었다. 삼촌은 그냥 지켜봤을 뿐. 회사의 내부는 이미 균열이 갔다. 재현이의 무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불만을 속삭였다. 재현 사장님, 아직 어린데? 민준 부사장님이야말로 나는 그 불만을 키웠다. 미팅에서 재현이의 실수를 은근히 지적했다. 사장님, 이 부분은 데이터가 부족해요. 제가 보완할까요? 재현이는 짜증을 냈다. 형, 왜 자꾸 간섭해? 내 스타일이야, 스타일. 그게 회사를 망치는 스타일이었다. 나는 재현이의 사생활도 파헤쳤다. 사설 탐정 고용. 비용은 내 월급으로. 재현이는 유학 시절부터 마약에 손댔고 지금은 클럽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 여자도 많았다. 모델, 연예인, 지망생. 그중 하나가 임신했다. 재현이는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 나는 그 정보를 챙겼다. 아직 쓰지 않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편 삼촌과의 관계는 얼어붙었다. 사무실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숙였다. 민준아, 재현이 좀 도와줘. 삼촌의 목소리에 피로가 배어 있었다. 도와줘. 웃기지 마. 당신이 내 인생을 도와준 게 뭐가 있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겉으로는 네, 사장님. 프로젝트 실패 후 주가가 15%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했다. 나는 재현이를 보호하는 척하며 삼촌에게 보고했다. 재현 사장님의 비전은 좋지만 실행력이 삼촌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준아, 내가 왜 이러냐?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칼처럼 느껴졌다. 가족이라서 더 아프죠. 왜 나는 그렇게 말했다. 삼촌은 눈을 피했다. 그날 밤 나는 옛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기, 지금은 경쟁사 변호사인 준호. 민준아, 왜 그렇게 야위었어?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나는 털어놨다. 배신, 분노, 복수. 준호는 웃었다. 그럼 나랑 해보자. 한강그룹을 무너뜨리는 소송. 내부 고발로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아직 이르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재현이는 점점 무너졌다. 파티가 잦아지고 출근이 늦어졌다. 직원들이 사표를 냈다. 나는 그걸 막는 척했다. 재현 사장님, 리더십 교육을 해보세요. 교육. 그건 내 함정이었다. 컨설턴트는 내가 고른 사람. 재현이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프로그램. 세션이 끝난 후 재현이는 울었다. 형, 나 못해. 포기할까?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포기하지 마. 삼촌님을 위해서. 이 속으로는 포기해라. 내가 무너지면 삼촌도 무너진다. 분노는 이제 중독이 됐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오늘도 한 걸음. 하지만 후회도 스쳤다. 이 길이 끝나면 나는 뭐가 남나? 가족을 잃은 채 성공한 괴물? 그 생각을 지웠다. 배신당한 자는 후회할 자격이 없다. 이사회에서 또 한 번의 위기. 공급업체 파산. 재현이의 결정 탓이었다. 왜 그 업체를 골랐어? 삼촌이 소리쳤다. 재현이는 울부짖었다. 아빠, 미안해. 나는 침묵했다. 내 계획대로였다. 삼촌의 시선이 나에게 왔다. 민준아, 내가 맡아. 임시 CEO. 아니, 그건 내 함정의 일부였다. 나는 맡았다. 그리고 더 큰 폭풍을 준비했다. 임시 CEO가 된 나는 회사를 살리는 척했다. 실제로는 천천히 독을 퍼뜨렸다. 공급망을 재편하며 일부 계약을 경쟁사로 돌렸다. 표면상으로는 비용 절감. 속으로는 한강그룹의 기반을 흔들었다. 직원들은 나를 구원자로 봤다. 민준 부사장님 덕에 살았어요. 그 말은 달콤했다. 하지만 이 구원은 거짓이었다. 재현이는 그림자로 변했다. 사무실 구석에서 컴퓨터만 만지작거렸다. 삼촌은 재현이를 탓하지 않았다. 재현이도 배울 거야. 그 맹목적인 사랑이 역겹다. 나는 재현이의 약점을 터뜨릴 타이밍을 기다렸다. 임신한 여자, 지은. 그녀는 재현이에게 버림받았다. 돈을 요구하며 찾아왔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카페에서. 도와줄게요. 하지만 증거를 줘요. 지은은 떨며 사진과 메시지를 건넸다. 재현이의 불륜, 도박, 마약. 완벽했다. 나는 준호에게 그 자료를 넘겼다. 언론에 흘려. 하지만 천천히 첫 기사는 한강그룹 후계자 사생활 논란이었다. 주가가 또 흔들렸다. 삼촌은 분노했다. 이게 뭐야? 민준아, 조사해. 나는 조사하는 척했다. 재현이를 신문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재현이는 울며 고백했다. 형, 도와줘. 나 죽을 것 같아. 도와줄까? 아니, 이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다. 가족 모임. 추석. 삼촌 집에서. 할머니, 삼촌 가족, 나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졌지만 공기는 얼어붙었다. 삼촌이 말했다. 민준아, 내 덕에 회사가 버티네. 고마워. 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줬다. 삼촌, 왜 재현이를 CEO로 했어요? 물었다.
모두가 놀랐다. 삼촌은 한숨을 쉬었다. 혈육이니까. 내가 이해할 줄 알았어, 비해? 웃기지 마. 혈육이 배신하면 더 아파요. 나는 일어났다. 문을 쾅 닫고 나왔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끝장내자. 다음 단계, 내부 고발. 나는 익명으로 세무당국에 자료를 보냈다. 삼촌의 회계 부정. 10년 전 세금 회피. 증거는 내가 챙겨둔 거였다. 조사팀이 들이닥쳤다. 사무실은 아수라장. 재현이는 도망치려 했다. 형, 나 해외 갈게. 나는 막았다. 도망치면 삼촌이 끝장이야. 재현이는 절박했다. 형,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다시 칼이 됐다. 삼촌은 나를 불렀다. 개인 사무실. 민준아, 이게 내 짓이냐? 그의 눈에 피로와 분노. 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삼촌의 선택 탓이죠. 삼촌은 주먹을 쥐었다. 내가 배신자냐, 배신자. 웃음이 나왔다. 삼촌이 먼저 배신했어요. 15년을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다. 언론이 들끓었다. 한강그룹 세무 스캔들. 주가는 폭락. 투자자들이 철수. 나는 회사를 구원하며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그 투자자는 내 사람. 준호의 법률회사와 연결된 펀드. 조건은 명확했다. 삼촌의 집은 희석. 재현이는 무너졌다. 자살 시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병상을 지켰다. 재현아, 살아. 내가 끝나면 삼촌도 끝나. 재현이는 나를 보며 울었다. 형, 미안해. 다 내 탓이야. 하지만 미안함은 늦었다. 내 분노는 이제 정의가 됐다. 공정한 복수. 삼촌이 내게 준 상처를 똑같이 돌려줄 터였다. 스캔들이 터진 후 회사는 반토막 났다. 직원들은 줄줄이 떠났다. 나는 남은 사람들을 규합했다. 우리가 살릴 거야.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속으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다음 타겟, 삼촌의 개인 자산. 부동산. 나는 법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준호의 도움으로 회사 자금을 삼촌의 개인 계좌로 이전한 증거를 만들었다. 허위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었다. 삼촌은 저항했다. 민준아, 그만해. 내가 이럴 애 아니야. 전화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삼촌, 이미 늦었어요. 재현이가 망친 거예요. 거짓말. 하지만 삼촌은 믿었다. 재현이를 탓했다. 가족의 균열이 깊어졌다. 재현이는 병원에서 퇴원 후 집에 틀어박혔다. 나는 그를 방문했다. 사장님, 복귀하세요. 재현이는 고개를 저었다. 형, 나 포기할게. 너 CEO 해. 그 말은 달콤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니에요. 삼촌의 뜻이잖아요. 이사회. 긴급. 삼촌의 지분이 40%로 줄었다. 내 지분은 은밀히 쌓아둔 25%. 투자자 투표로 나는 정식 CEO가 됐다. 박수 소리. 삼촌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축하해, 민준아. 그의 미소는 텅 비었다. 나는 악수했다. 감사합니다. 삼촌. 그 손은 차가웠다. CEO가 된 첫날, 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재현이의 측근들, 삼촌의 옛 부하들. 해고. 효율화예요. 직원들은 이해했다. 재현이는 충격받았다. 형, 왜 내 사람들을? 회사 살리기 위해서 그는 나를 증오했다. 좋다. 증오해라. 그게 내가 배워야 할 감정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고독했다.
밤에 혼자 술을 마시며 아버지의 사진을 봤다. 아빠, 이게 맞아? 후회가 스쳤다. 하지만 지웠다. 배신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 지은이 연락 왔다. 아기, 어떻게 할까요? 나는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동정심이 보였다. 당신도 불쌍해요. 가족 때문에. 삼촌은 은퇴를 선언했다. 기자회견. 건강 문제로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옆에 서서 미소 지었다. 속으로는 승리감. 하지만 그날 밤 삼촌이 찾아왔다. 집으로. 민준아, 이게 내 복수냐? 문을 열자마자 물었다. 나는 차를 따랐다. 복수요. 그냥 공정함이에요. 삼촌은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재현이를. 내가 더 나았어. 오 고백. 드디어. 삼촌, 왜 그랬어요? 물었다. 삼촌은 한숨 쉬었다. 공포 때문이야. 내가 너무 강해? 재현이는 약해서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 이기심. 혈육의 이기심. 나는 웃었다. 강함이 죄인가요? 삼촌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내 약함이 죄야의 그는 같다. 그 후 나는 잠들지 못했다. 승리인데 왜 텅 빈가? 재현이가 반격했다. 예상 외. 그는 내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내 여자친구와의 이별. 그녀가 자살했다. 형, 내 탓이야. SNS에 올렸다. 루머가 퍼졌다. CEO의 어두운 과거, 주가가 흔들렸다. 나는 충격받았다. 재현이, 내가. 그는 전화했다. 형, 이제 알지. 복수의 맛 불꽃이 다시 타올랐다. 이건 전쟁이다. 나는 반격했다. 재현이의 마약 증거를 터뜨렸다. 경찰이 왔다. 체포. 삼촌은 병원에 실려갔다. 심장마비. 나는 병실에서 지켰다. 삼촌, 끝났어요. 삼촌의 눈이 떴다. 민준아. 미안, 마지막 말. 그는 숨을 거뒀다. 삼촌의 장례식. 비가 내렸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이었다. 검은 옷차림의 사람들이 모였다. 재현이는 수갑 차림으로 영정 앞에 섰다. 나는 제사장처럼 서 있었다. 삼촌, 편히 쉬세요. 속삭였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후폭풍. 회사는 내 손에 완전히 넘어왔다. 나는 새 전략을 폈다. 글로벌 확장. 주가는 반등했다. 언론은 나를 기적의 CEO라고 불렀다. 하지만 밤에는 악몽이 왔다. 삼촌의 얼굴, 재현이의 울음, 아버지의 그림자. 민준아, 그만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쳤나? 아니, 양심의 가시. 재현이의 재판. 나는 증언했다. 그의 무능이 회사를 망쳤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이는 나를 노려봤다. 형, 내가 날 죽였어. 5년형 감옥에서 그는 변했다. 편지 왔다. 형, 이해해. 하지만 용서 안 해, 나도. 용서는 없었다. 지은의 아이, 출생. 나는 DNA 테스트를 했다. 재현이의 피, 나는 양육비를 줬다. 이름은 뭐로 할 거야? 물었다. 민준. 당신처럼 강하게.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아이를 봤다. 재현이의 눈, 하지만 내 복수의 산물. 준호가 말했다. 민준아, 이제 그만. 성공했어, 성공. 나는 웃었다. 아직 마지막 복수. 삼촌의 유산. 그의 집, 부동산. 나는 경매에 붙였다. 돈으로 회사에 투자. 하지만 그 집에서
삼촌의 일기장을 찾았다. 민준이를 사랑했어. 하지만 재현이를 더 미안해 눈물이 흘렀다. 사랑. 그게 배신의 변명인가? 회사 파티. 성공 기념. 나는 연설했다. 가족의 유산을 지키자 직원들이 박수쳤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가족은 없다. 나는 홀로 섰다. 그날 옛 연인 사라의 편지. 민준 씨, 당신의 기사를 봤어요. 하지만 그 속에 당신이 없네요. 그녀의 자살. 내 탓. 재현이의 말이 스쳤다. 고백. 나는 그녀를 버렸다. 야망 때문에. 이제 그 야망이 나를 삼켰다. 나는 치료를 받았다. 심리상담. 분노를 풀어요. 의사가 말했다. 풀다. 그건 내 연료였다. 하지만 지쳤다. 재현이가 출소할 날 나는 감옥에 갔다. 재현아, 용서해줄래? 물었다. 그는 웃었다. 형,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잊진 않아. 우리는 포옹했다.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회사를 팔았다. 은퇴. 제주로 갔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공정한 대가? 아니, 그냥 파괴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적어도 나는 강해졌다. 제주도의 바람은 자유로웠다. 나는 작은 집에서 책을 읽고 산책했다. 뉴스에서 한강그룹의 소식을 봤다. 새 CEO가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내 유산. 재현이는 출소 후 해외로 갔다. 지은과 아이와 함께. 형, 고마워. 내 덕에 깨달았어. 마지막 편지. 나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서울로 돌아갔다. 비가 그친 오후. 아빠, 미안해. 삼촌을 말끝을 흐렸다. 묘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혈육이 아닌 선택의 유대. 사라의 묘도 같다. 꽃을 놓았다. 미안해. 내가 약했어.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다. 젊은 날의 순수. 이제 나는 늙었다. 40대 중반. 회사는 잊혔다. 대신 작은 카페를 열었다. 제주에서. 손님들과 이야기. 인생은 복수보다 용서가 더 힘들어요. 웃으며 말했다. 준호가 방문했다. 민준아, 잘 지내. 우리는 소주를 마셨다. 그래. 내 덕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 강함 덕이야, 강함. 그 단어가 이제 무겁다. 밤에 꿈을 꿨다. 삼촌이 웃었다. 민준아, 잘했어. 깨어나 눈물이 흘렀다. 아이를 만났다. 5살, 삼촌, 재현이의 아들. 아니, 내 조카. 우리는 해변에서 놀았다. 모래성 쌓기. 이거 무너지지 않게 해, 아이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응, 함께라면 안 무너져. 복수의 끝은 평화였다. 분노는 흩어졌고 남은 건 후회와 치유. 나는 알았다. 진짜 대가는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있다. 이번엔 피가 아닌 마음으로. 하지만 가끔 강남의 불빛을 떠올렸다. 그 배신의 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 분노가 나를 만들었다. 감사하다. 삼촌.